안녕하세요. 작은 동네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50살 남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누나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면 오히려 저희 누나를 흉을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남들이 저희 누나를 흉을 보더라도 누나가 제대로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을 했죠. 항상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어머니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는 아버지와 만나 누나와 저는 3년의 터울로 태어났습니다. 옛날부터 누나와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적에 유치한 장난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10대의 학창시절에는 또 다른 저의 친구였습니다. 저의 고민을 잘 들어주기도 하고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먼저 다가와서 무슨 일 있어? 라고 말을 걸어주던 누나 때문에 학창시절에는 은근히 힘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생선 가게,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밥을 거를 때마다 누나는 항상 학원 가기 전에 혼자 있는 저를 생각하며 집에 들려 저희 밥을 챙겨주고 자신은 항상 학원에 지각을 했습니다. 꾸미기를 좋아하고 손재주가 좋은 어머니를 닮은 저희 누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미술 학원을 다니던 중에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하신 주식으로 인해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누나가 다니던 미술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죠. 누나 괜찮아? 자신의 삶에서 유일한 낙이자 일탈이었던 미술 학원에서의 시간을 잃어버리자 누나는 그 뒤로 매우 우울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며 자신의 꿈을 더 키워나갔습니다. 이렇게 암울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누나 덕분에 저까지 힘이 났습니다. 그렇게 누나는 계속 집에서 그림을 그리던 중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안 되겠어. 의미심장한 누나의 말을 들은 저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며칠 뒤부터 누나는 한 식당에서 서빙 알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원도 안 다니고 집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낀 누나는 사정이 어려운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죄송스러워서 자신이 돈을 벌어 학원을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알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그 나이에 행동한 누나를 보고 저는 정말 누나와 비슷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누나가 알바를 시작하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기껏 해봐야 저의 밥을 제대로 차려주기 위해 집을 잠깐 들릴 때만 봤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할 것 없이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알바를 했고 자신이 미술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대학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누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대학교 등록금으로 다 써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 것 대신에 기술을 얼른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대신에 저는 공고를 진학을 했고 누나는 알바로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미술이나 디자인 쪽으로 대학교를 진학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바쁜 부모님 사이에 누나를 혼자 놓아두고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들어온 군입대 동기생 중에 군대에 그냥 말뚝을 박아버리겠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너도 그냥 뚜렷한 장래희망 없거나 대학교 안 다니고 있으면 나랑 같이 부사관이나 할래? 라며 저에게 권유를 하였고 그 동기생 말대로 저는 뚜렷한 저의 직업도 없었을 뿐더러 이제 와서 대학교를 가기에도 막막했기 때문에 차라리 동기와 같이 군인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군대 안에서 체력을 기르고 공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의무 복무를 끝냄과 동시에 부사관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군대를 다녀온 사이에 집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휴가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였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의 착각이었나 봅니다. 집에 왔을 땐 어머니와 누나만 있길래 아버지는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진 저는 어머니께 소리를 쳤고 그제서야 어머니가 입을 떼셨습니다. 너네 아빠랑 이혼했어. 이제 공무원의 길을 걸어서 우리 집이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혼을 했다길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 누나는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저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내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엄마한테 묻지 말고 조용히 있어. 그리고 내가 말을 해줘도 엄마 앞에서는 되도록이면 티내지 말고 그냥 아빠 없이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면 돼. 상황 설명을 저에게 해주기 전에 엄마 앞에서 티를 내지 말라는 둥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혼한 것이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격받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 내가 옛날에 미술학원을 그만두게 된 이유가 우리 집 사정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였잖아. 근데 그 사정이 아버지가 주식을 한 걸로 알고 있었지?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였어. 아버지가 일하는 공장에서 아버지 친구분이 아버지한테 어떤 여자를 소개시켜줬나 봐. 아버지가 물론 이미 결혼을 해서 애까지 있는데 무슨 소개냐고 그러면서 거절을 했대. 그런데 그 소개시켜준 분이 연애하라는 거 아니고 그냥 친구하라는 건데 왜 거절을 하냐고 막 뭐라고 그러더래. 근데 아빠가 거절 같은 거 잘 못하잖아. 그래서 결국엔 소개를 받았나 봐. 그러다가 아빠가 그 여자가 좋아져서 바람을 피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주식이 아니라 그 여자한테 돈을 갖다 줘서 내가 학원도 그만두게 되어서 내가 알바를 시작한 거였어. 평소에 거절을 잘 하지 못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곤란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방법도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를 보면서 절실히 깨달았어요. 아무리 거절을 못한다고 그래도 어머니랑 우리를 놓아두고 바람을 핀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지금 하고 있잖아. 엄마한테 아빠랑 왜 이혼했냐고 물어보면 아픈 상처 후벼 파는 거라고. 더 이야기를 해주면 그 여자한테 돈을 갖다 준 게 아니라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나 봐. 자신의 아버지가 뭐 어디가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한데 뭐 돈이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아빠가 돈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그랬나 봐. 의심은 피하기 위해서 이자는 꼬박꼬박 주기도 하고 아주 치밀해서 깜빡 속을 뻔했다고 그러시더라. 거절을 하면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빌고 또 빌었대. 그러니 마음 약한 아빠가 5천만 원이나 빌려주고 보증까지 서주지. 어렸을 때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줄 몰랐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야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신 거야? 누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태 파악을 하면 할수록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집 좀 알아보려고 돈이 얼마 있나 이것저것 통장 점검을 하시다가 아빠 통장에는 돈이 아예 없길래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아버지가 그제서야 이실직고 말씀을 하신 거야. 엄마 맨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쓰러지셨어. 그래도 그때는 내가 바로 옆에 있었어서 다행이지.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고 아빠는 아마 고모집에서 살걸? 군대를 다녀온 동안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믿을 수가 없었고 상처받은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수백 번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너무 하다 보니 제대로 잠도 오지 않았죠. 이렇게 어머니의 상처를 잊으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이 상처를 들추려고 하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생선 가게를 계속 운영하셨고 누나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동네에 미술학원을 하나 차려서 집안 사정이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무료로 강의를 해주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부사관 생활을 하며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오고 있었죠. 그렇게 30대를 지나 어느덧 40대 후반에 접어들 무렵 누나와 저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항상 명절 때만 되면 어머니는 저와 누나에게 너네는 도대체 언제쯤 결혼을 할 거니? 라는 말씀을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하셨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없었지만 누나는 4년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렇다 쳐도 누나는 그 형이랑 결혼하면 되잖아. 왜 결혼 안 해? 저의 질문에 누나는 갑자기 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듯 싶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던 누나에게 답답함을 느낀 저는 아니 왜 대답을 안 하고 엄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그제서야 누나가 저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어요. 내 남친이랑 4년 정도 만나고 있긴 한데 요즘 들어서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맨날 싸우는 건 기본이라서 누나의 대답이 뭔가 시원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싸우는 건 연애할 동안 계속 싸울 수 있는 거지. 그 나이 먹고 그거 하나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그러자 누나가 짜증이 섞인 말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내 남친 요즘 들어서 바람 피고 있는 것 같아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도 않아. 그래서 조만간에 그냥 헤어질까 생각 중이야. 바람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어머니의 좋지 않은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것 같아서 누나가 일부러 눈치를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말을 잘못 꺼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 그래? 뭐 증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바람 핀다는 느낌을 받은 거 아니야? 왜 매형이 바람을 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지 말 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왜 물어봤던 것일까요? 그냥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일부러 내 입에서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길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고, 그리고 심증만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며칠 전에 휴대폰으로 다른 여자랑 애정 표현하는 거 봤어. 누나가 이 말을 하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누나의 대답에 어머니가 한동안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더니 갑자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정신 나간 애 만날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확신에도 없는 애 만나지 말고 너를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제발. 화기애애했던 명절은 저의 궁금증으로 인해 차가운 얼음 속을 걷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누나는 애인과 헤어졌지만 별로 슬퍼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내서 그랬던 것 같았죠. 그런데 누나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인지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버는 돈은 저축하고 모아서 어머니께 용돈으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던 누나가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는 것은커녕 저축도 하지 않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맨 처음에 돈을 벌었으니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나는 명품에 돈을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달리는 차에서 창문을 열고 돈을 뿌리기도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누나를 놓아뒀다가는 정신 상태가 이상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어머니가 장사를 하러 나가셨을 때 누나와 저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누나, 진짜로 요즘 왜 그래? 누나 남자친구랑 헤어진 뒤로 되게 이상한 행동하는 거 알아? 달리는 차 안에서 창문 열고 밖에다가 돈은 대체 왜 뿌리는 거야? 뒤에서 달려오는 차들이 내려서 돈을 다시 되돌려줘서 다행이지 차 뒤에 아무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니, 차 뒤에 나쁜 사람들만 있었으면 그 돈 날릴 뻔했잖아. 누나가 힘들게 번 돈이잖아. 무슨 일이든 다 좋으니까 솔직하게 다 털어놔. 옛날부터 누나와 저는 속상하거나 고민이 있으면 둘도 없는 친구처럼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2-3시간 정도 하는 것은 기본이었는데 도대체 어떤 일 때문인지 저의 질문에 누나는 아무 일도 없는데? 라며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나의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말하는 모습과 딱딱한 말투에 이게 그냥 보통 평범한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누나의 돈을 막 쓰는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현금을 변기통에 넣어서 물을 내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나가 벌어서 누나가 쓰는 거지만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일에 돈을 쓰니 너무 답답할 노릇이었죠. 차라리 실생활에 필요한 곳에 돈을 쓰면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도저히 누나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신병원에서 검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제가 예상을 했던 대로 그렇게 정신건강에 큰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어요. 누나가 말을 하지 않으니 누나의 아픔과 상처는 누나만 알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던 중 누나가 어떤 때는 괜찮아 보이기도 했지만 또 어떤 때는 하나도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금을 걸어가고 있는 행인에게 주기도 하고 일부러 버스에서 돈을 흘리고 내리는 모습을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나가 이상해지기 시작한 시점을 생각한 결과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부터였습니다. 50대의 나이에 그런 행동을 하는 누나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고 너무 답답했던 저는 누나의 전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누나의 동창이라는 이야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기에 누나의 대학교 친구만 찾으면 간단히 전 남자친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한 저는 그분과 30분 정도의 통화를 했습니다. 혹시 저희 누나랑 왜 헤어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자 그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바람을 핀 건 맞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궁금한 점이 몇 개 더 생겼습니다. 혹시 저희 누나와 연애하실 때 돈 문제라던가 헤어지고 나서의 돈 문제 같은 게 있었나요? 제가 예상한 대로 돈 문제가 있더라고요. 당신 누나가 돈을 안 쓰고 항상 저만 돈을 쓰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으니 너가 대신 내달라. 내가 다음에 내겠다. 그래놓고 다음에 또 만나면 지갑을 또 안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헤어질 때 그 사람은 저한테 바람핀 것 같고 뭐라고 그랬지만 저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돈 아끼다가 사람 못 만난다고 조금 독설을 했죠. 그렇게 누나의 전 남자친구에게 솔직한 대답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긴 대화를 하고 누나에게 가서 다시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전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충격이 큰 건 알겠어. 그런데 누나, 이렇게 돈을 막 쓰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전 남친이 그렇게 돈 갖고 누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누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내가 잘 알아. 그러자 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혹시 그 사람 만났니? 저는 누나에게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저것 누나와 그분 사이에 있던 오해를 제가 대신 풀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누나도 답답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잠깐 미쳤던 것 같네. 내가 몇 년 만에 연애를 했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랑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나면서 의지를 많이 해서 충격이 많이 컸던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돈 없냐고 거지냐고 욕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돈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 이제 생각해보니까 엄마랑 너한테도 걱정을 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누나는 그렇게 저와 어머니의 답답했던 심정을 알게 되었고 누나는 그 뒤로 계속 미술 학원을 운영하면서 생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누나는 그 뒤로 지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엄마한테 해주지 못한 효도를 해야겠다고 이야기했고 저도 열심히 살아가는 중입니다. 저의 일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계속 없고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 있는 그런 사회이지만 항상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화만큼 좋은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대화로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요. 저의 긴 글을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앞으로 쭉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